안녕하세요, 필드민입니다. 오늘은 퇴근 후에 광화문 쪽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광화문에 위치한 5성급 포시즌스 호텔을 찾아왔습니다. 이날 오전에 비도 오고 날씨가 흐렸던지라 하늘이 뿌였네요. 포시즌스 호텔에 더 마켓 키친이라는 뷔페가 있는데 이 뷔페 후기는 예전에 올린 적이 있으니 오른쪽 상단 링크를 통해 참고해주시고요. 오늘의 목적지를 향해 가기 전에 일단 로비에서 화장실부터 들렀습니다. 갑자기 웬 화장실인가 싶으시겠지만 여기 화장실이 되게 좋거든요. 제가 어디서 글을 봤는데 광화문에 오면 포시즌스 로비 화장실을 꼭 들러야 한다고. 화장실에서 손 한번 깨끗하게 씻고 식사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호텔 11층에 위치한 중식당 유유안인데요. 포시즌스만의 좋은 향기가 뿜뿜 나오는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제가 12월에 방문했더니 연말이라 이렇게 로비 장식도 예쁘게 바뀌었네요. 현재 포시즌스 호텔은 주차장 쪽 입구만 사용 중이고요. 입구로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이렇게 미슐랭 가이드 팻말이 세워져 있는데 어쩐 일인지 2022년에는 미슐랭 별을 받지 못했더라고요. 유유안은 광동식 중식당이고요. 내부는 이런 식으로 차분하면서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전체적으로 옥색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데 전혀 촌스럽지 않고 고급스러워요. 식사 예약의 경우 지금 보이는 전화나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저는 12월 방문이라 조금 여유있게 일정을 잡고 한 달 전에 미리 예약을 했어요. 유유안의 시그니처 메뉴인 북경오리 같은 경우 방문 전 미리 주문해야 되고 반마리 단위로도 예약이 가능해서 저는 일단 반마리를 먼저 주문하고 방문했습니다. 메뉴와 가격의 경우 변동이 작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 보이는 메뉴들은 2021년 12월 기준 메뉴이니 참고 정도만 해주세요. 오늘따라 영상 시작 전 사족이 긴 것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유유안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네요. 입구에서 예약자 이름을 확인한 뒤 매장으로 안내를 받는데요. 입구 쪽 유리창 뒤에는 이렇게 북경오리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직원분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자리로 안내해 주셨어요. 유리창 너머로 야경이 잘 보이는 창가 좌석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안쪽 테이블을 배정받았고요. 오늘의 식사는 제 남동생과 함께 합니다. 이렇게 북경오리 사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는 누나가 어딨나 몰라요. 사전에 북경오리 반마리를 미리 주문해 놓았지만 그것만 먹기엔 아쉬우니까 다른 메뉴도 추가로 주문했고요. 어떤 메뉴를 먹었는지는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유유안 테이블에는 젓가락이 2종류 놓여져 있는데 끝이 노란 건 공용 음식을 덜어 먹는 용도이고 나머지 옥색의 숟가락 젓가락으로 개인 식사를 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환용 음식이 나오는데요. 꼭 코스 요리가 아니라 저처럼 단품으로 주문해도 나옵니다. 오늘은 메추리알과 히비스커스 차가 나왔네요. 메추리알에는 달콤한 공보 소스가 묻혀져 있었는데 되게 달콤하면서 짭짜름하더라고요. 소스는 이런 식으로 점성이 느껴지는 질감이었고요. 완숙으로 익혀진 메추리알과 달큰한 소스를 먹은 뒤 새콤한 히비스커스 차로 입가심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먹어봤던 히비스커스 맛을 상상했는데 계피 향이 꽤나 진하게 나서 약간 수정과를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네요. 잠시 기다리자 북경오리가 카트에 실려 나왔습니다. 반마리를 주문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만 접시에 얹어 가져와 주셨고요. 얼마 전 먹었던 팔레드신의 북경오리와 비교했을 때 오리의 겉 표면색이 좀 더 진하고 어두운 갈색을 띠고 있네요. 오리를 보여주신 뒤 카빙을 시작하는데요. 안 그래도 여기 조명이 은은한데 저녁에 방문한 거라 빛이 없어서 너무 어둡고 흐리게 나왔어요. 노이즈도 많고 보시기 좀 힘들 수 있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북경오리 반마리 가격은 8만원이고 한 마리 가격은 15만원이거든요. 신라호텔 8선보다는 살짝 저렴하고 레스케이프 호텔 팔레드신보단 살짝 비싸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이징 덕을 손질하시는 분 옆에 서버분이 서 계신데요. 베이징 덕의 첫 점은 서버분이 직접 밀전병에 싸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라호텔 8선의 경우 직원분께서 전부 다 싸서 주시는데 유유아는 한 점만 싸서 먹어볼 수 있게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맘대로 알아서 셀프로 싸먹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한 점만 싸서 주시는 것도 좋네요. 북경오리는 맛도 맛이지만 이렇게 구경하는 재미도 있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북경오리 손질이 완료되었습니다. 파채, 오이, 밀전병, 소스가 함께 준비되었고 북경오리 반마리에서는 이렇게 작은 한 접시의 분량이 나오네요. 사실 혼자 먹기도 가능한 정도의 양인데요. 베이징 덕 말고 단품 요리도 2개를 더 시켰으니까 2명이서는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먼저 직원분이 싸주신 첫 점부터 먹어보았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죠? 역시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제일 맛있다는 걸 느끼면서 다음으로는 바삭한 껍질을 먹어보았습니다. 엄청나게 반들반들하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껍질 부위는 팔레드신이 더 맛있더라고요. 유유안도 되게 바삭바삭하고 좋긴 한데 특유의 그 고소한 기름짐은 팔레드신이 좀 더 진했어요. 하지만 껍질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의 경우 유유안의 압승이었는데요. 물론 입맛은 주관적인 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적당한 기름기와 바삭한 껍질의 조화도 너무 좋았고 오리고기에서 느낄 수 있는 특유의 맛과 풍미가 특히 좋더라고요. 기름기도 적당해서 많이 먹어도 느끼하거나 물리지 않습니다. 살코기와 함께 붙어있는 지방의 양도 적당하니 딱 좋았고요. 호텔 뷔페 중에 베이징 덕이 있어서 마음껏 가져다 먹을 수 있는 곳도 있지만 당연히 호텔 뷔페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이렇게 오리고기에 소스를 푹 찍어서 파, 오이와 함께 싸먹었는데요. 전병의 경우 다 먹으면 새롭게 리필해서 가져다 주십니다. 참고로 여기는 전병도 너무 맛있어요. 소스 듬뿍 묻혀 싸먹느라 접시가 많이 더러운데 살짝 못 본 척 해주시고요. 쫀득쫀득한 식감의 전병에 아삭하고 개운한 오이와 파를 더하고 감칠맛 더해줄 소스까지 듬뿍 얹어 먹으면 어느새 다 먹고 없어져 버린 빈 접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차로 베이징 덕을 먹고 나면 나머지 가슴살 부분으로 이렇게 요리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저는 흑후추 오리볶음으로 주문했어요. 이것 말고는 이렇게 생긴 양상추 쌈 오리볶음도 있는데 이건 예전에 먹어봤던 거라 이번엔 흑후추 버전으로 주문했습니다. 가슴살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뻑뻑살과 같은 식감이고요. 뻑뻑살을 싫어하신다면 잘게 다져서 나오는 양상추 쌈 버전으로 주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흑후추 볶음은 후추의 알싸함과 매운 향기가 굉장히 진하고요. 저처럼 평소에 후추 팍팍 뿌려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파, 피망 등 채소가 같이 들어가 볶아지는데 채소 식감이나 조리 정도가 완벽하네요. 저 채소 싫어하는 거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런데도 오리고기랑 채소를 같이 곁들여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알싸한 후추 향기를 가득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흑후추 볶음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베이징 덕 외에 주문한 단품 요리가 준비됩니다. 이게 바로 69,000원짜리 새우 튀김인데요. 오동통한 새우 8마리 아래에는 생 블루베리가 있고 꿀소스가 같이 나와서 이렇게 뿌려 드시면 됩니다. 일단 눈으로 보기에도 새우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꿀소스가 어떤 맛인지 궁금해서 주문해봤어요. 저는 꿀소스라길래 진짜로 꿀 같은 달달함이 엄청 진한 소스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마냥 달달한 게 아니라 약간의 새콤 시큼함이 곁들여진 달달함이었어요. 왜 그 마라탕집 가서 꿔바로우 시켜 먹으면 되게 새콤하고 시큼한 맛이 목구멍을 탁 치면서 기침이 콜록 나오는 그 맛 아시나요? 그런 느낌의 새콤 시큼함이 곁들여져 있는 꿀소스입니다. 새우는 너무너무 탱글하게 잘 튀겨놓아서 랍스터 꼬리를 먹는 것처럼 결이 느껴지는 탱글함이었고요. 전반적인 맛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새우튀김 맛입니다.
거기에 고급스러움을 20배 정도 더 끼얹어서 비싼 돈을 내야 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이거는 성별이나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네요. 참고로 아래에 깔린 블루베리도 굉장히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생각해보니 팔레드신에서도 새우 요리를 먹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팔레드신의 칠리새우가 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살짝 상상 가능한 그런 맛의 범주랄까요? 또 다른 단품 요리로는 둠베이식 소고기 가지볶음을 시켰는데 가지 사이에 다진 소고기가 들어있는 43,000원짜리 메뉴입니다. 모닝빵으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을 때 반을 갈라서 그 안에 재료를 넣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지 사이를 갈라서 거기에 소고기를 넣은 요리예요. 소스는 검은 콩을 이용해 만들었다고 하셨고 고추 기름 맛도 적당히 나는 게 꽤나 매력적입니다. 사실 가지가 많은 분들께 불호인 녀석이라 애초에 가지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실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가지 맛이 엄청 진하게 난다기보다 소고기 맛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가지의 식감이 더해지는 느낌이랄까요? 제 남동생도 가지를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고기 맛이 훨씬 진하게 난다면서 잘 먹더라고요. 젓가락으로 반을 잘라보면 이런 모습이고 가지의 촉촉한 채즙과 몰캉한 식감에 고기의 육향이 더해지는 맛입니다. 달달한 꿀소스 새우튀김이랑 같이 먹으니까 서로 궁합이 좋더라고요. 이건 약간 맥주나 샴페인 같이 살짝 탄산감이 있는 거랑 잘 어울릴 것 같고 앞서 보여드린 꿀소스 새우튀김과 이 가지 볶음은 둘 다 단품으로 많이들 시켜 먹는 메뉴니까 딤섬 말고 다른 걸 먹고 싶을 때 참고해주세요. 기본 반찬으로 나오는 양념된 마카다미아는 두반장에 찍어 먹으면 계속 손이 가는 맛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가루 뿌린 초콜릿 디저트를 먹으면 식사가 끝나고요. 자리에 계산서를 가져다 주시면 입구 쪽에서 계산하면 됩니다. 저는 192,000원이 나왔는데 시티카드로 10% 할인을 받아 결제하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5년 연속 미슐랭에 등재된 중식당 유유한의 식사 후기였는데요. 여기는 분위기부터 너무 차분하고 고급스러워서 마음에 드는 곳입니다. 포시즌스 호텔에 올 때마다 느껴지는 향긋한 향기도 너무 좋고요. 낮에 유유한을 방문하시는 경우 베이징 덕의 딤섬을 같이 주문해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딤섬은 낮에만 주문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베이징 덕의 경우 유유한을 원탑으로 꼽는 분들이 많은 만큼 방문 전 미리 주문해서 한 번쯤은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의 단품은 뭘 시켜 먹어도 기본적인 맛은 보장되어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조만간 또 팔선에 가서 북경오리를 먹을 예정인데 나중에 올라올 후기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맛있는 식사하세요.